충청의 힘을 하나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보자. 속내는 충청권의 속내는 뭐냐면 예. 자신들의 각자의 지역의 지역적 현안을 최우선순위로 부각을 시키고 그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정치 선거와도 맞물려 있다고 해요. 실제로 대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전 중심 축으로 대전 역할론을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결국은 인구수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력 규모가 크냐 작으냐로 가는데 맨날 우려했던 빨대 효과. 자치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사실 얻을 건 더 많아요. 잘못하면 네. 잃기만 할 수도 있고. 좀 리얼하게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리얼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생활권에서 원하는 게 이 충청권 단일화일까? 전철을 충북으로 당기면서 차라리 우리는 수도권으로 갈래, 경기권으로 갈래 하는 것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한 교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잘 네네. 지내셨죠? 네. 바쁜 일 다 바쁘게 끝내시고. 바쁜 일. 요새 김장담으로 다니고 더 바빠요. 긴장감으로 다니시고. 속 못 바른다고 맨날 혼나고. 아니 오늘 아하. 패션이 무슨 조폭 패션 같은 왜 또 갑자기 패션을 또 가죽 자켓 입고 오시고. 오랜만에 추워서. 네, 자리 함께 하셨고요. 또 촌철살인 또 네. 우리 한판에서 멋지게 시원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신 교수님이 한판에서 잠깐 외도했었을 때 네, 네. 한판을 떠났을 때 네. 지하철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청주에. 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 청주에 지하철 생겨요? 막 이래서 좋아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도 해주시고. 네. 근데 지하철은 이건 얘기도 아니야. 지금 뭐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뭐 이걸 만든 그렇죠. 다고 예. 이름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요. 네네. 유행하잖아요. 메가라는 말이. 메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충청 대청주 막 많이 얼마나 하잖아요. 못하고. 근데 기왕이면 메가보다 더 큰 기가나 테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메가시티로. 기가시티 괜찮네요. 기가시티. 충청권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먹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내용은 무엇인지 또 실현 가능한지 우리 충북 지역의 득과 실까지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충청의 힘을 하나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입니다. 우선은요, 오늘 오랜만에 신 교수님 오셨으니까 워밍업, 네. 입 좀 풀 겸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충청권 행정협의회 4개 시 도의 지사님, 시장님들이 만나서 네. 공동 합의문에 사인을 하셨죠, 그죠? 공동 합의문에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거, 구체적으로 사회문화, 경제분야에서 협력하는 거,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하자. 각 보면 도에 연구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다 시에도 있어요. 있고, 네.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혁신도시 완성, 그다음에 광역 생활 경제권 사업 추진,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광역 철도망 일반 철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충청 산업문화 철도 초광역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그다음에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등등 해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보자. 이런 것들을 해 보자. 아직은 선언적인 합의문이지만 이런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충청권의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시도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실효성 있게 좀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주요 내용이 뭡니까? 1대장, 2대장을 새로 뽑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교수님도 여러 가지 내용이죠. 합의된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실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연구 용역을 같이 하자거나 교통망 구축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을 같이 구상하자거나 이런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메가시티, 저는 메가시티 보고는 쇼핑몰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 과거의 용어로 얘기하면 메트로폴리탄이나 메갈로폴리스 같은, 그러니까는 메트로폴리탄은 거대 도시가 있고 주변부까지 흡쳐서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거고, 메갈로폴리스는 도시들이 있어서 서로 연계시키는 문제인데 이 중간 정도 형태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포장을 보면은 가장 높은 수준에는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전체 4군데를 합쳐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것서부터 두 번째는 하나의 거대 도시권을 구성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단계는 광역교통망을 구성하자 또 최하 단계는
각자 추진하는 사업을 서로 공조하거나 서로 지원을 해주자. 아하. 이렇게 다 여러 수준이 다 틀린데 예. 아마 중간 정도의 저 서로의 협의를 하고 앞으로 구상을 하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 경제권이 충청권이 하나로 묶여진다고 하는 소위 지금 논의가 되는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면 생활 경제권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거. 관광 네트워크 같은 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충청권 전체 4개 시도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할해서 만들어내면서 지역 경제를 같이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충청권 4개 시도를 우선은 지금 생활 경제권을 묶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여기서 대전 가는데 무슨 담장이 있어가지고 뭐 통행권 받아야 들어가는 시절 다 가능한데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왜냐하면요 최근에 저희도 한판에서 논의를 했지만 청주 특례시 만들어서 도에서 분할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 추진해보자 실제로 증평구는 괴산에서 분리돼가지고 독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고 있는데 왜 지금은 또 뭘 골치가 아프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크게 보면 배경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충청권이 나서기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나서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부울경 예.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고 그랬고 대구 경북도 그 경계선을 허물고 같이 뭉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호남도 광주하고 전남하고 합쳐서 하나의 메가시티처럼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에 대응해서 충청도도 예를 들어 천안이나 세종이나 대전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4개권이 묶이면 엄청난 대도시권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명분상인데 이게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내세우면서 그 행정 수도권이라고 할까 신수도권 이걸 조성해서 수도권에서 좀 대항을 하면서도 거기서 좀 이전을 받자 이런 대응적인 측면에서 이걸 구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예. 명분상 내세우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 네. 이 상층 행정의 광역화, 옛날에 이제 군현 시스템, 뭐 고려 시대도 있었고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네. 있었던 네. 지금도 선거구만 봐도 2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군이 아마 우리나라 272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군과 구가. 숫자에 또 박사님 오셨네요. 그런 군현 시스템에서 크게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교통과 통신이 결정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 큰 단위 행정은 광역화를 하고 우리 증평과 진천 논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보듯이 이 어떤 하층단, 이 밑바닥 우리 생활 속에서는 주민 자치, 주민 참여, 그래서 주민 자치회 아마 방송에서 다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풀뿌리 단위에는 아주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큰 단위는 광역화로 묶는 어떤 이런 국가적 시책, 정책과 또 이게 정치 선거와도 맞물려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논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정치적인 선거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농복합에서 대체로 지금 현재 여당 쪽이 도농복합 지역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여론 전파의 그 경로가 바뀌어서 예.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큰 틀도 다시 봐야 된다. 정치 선거도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그런 것도 너무 포장은 메가시티처럼 이 메가시티 광역 생활권 이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속내는 충청권의 속내는 뭐냐면 예. 각자의 현안을 서로 부추기면서 도와주자 정부에 반영되도록 이런 취지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충청권으로 이제 광역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리얼하게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리얼하게 나옵니다. 우리 일일 생활권 했을 때 청주, 서울에 보통 고속버스 타면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다니시잖아요. 네, 예. 뭐 자주 다닙니다. 네. KTX 타면은 49분 정도 걸려요. 오, 더 빠르고. 네. 예. 천안, 이제 충남의 천안. 네. 그럼 뭐 서울까지 36분, 뭐 35분 그 정도 걸려요. 자, 단일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권에서 원하는 게 이 충청권 단일화일까?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지역 시민들, 도민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의 단위로 묶을 때는 먼저 역사적인 연고성이 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였어요. 뭔가 조금 하나의 같이 충남이었죠. 했던- 예, 범충남이었잖아요. 근데 충북은 사실 그러네. 범충남에 안 끼는 데였거든요. 그러네요. 서로 그 교류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차라리 서울하고 교류가 많지 대전하고 교류가 더 많지는 않잖아요. 기껏 있어봤자 여기서 통학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충남과
충북에 있는 청주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요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충북이 이번에 그냥 살짝 끼어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역민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 대전의 허태정 시장이 예. 이 사인을 하고 나서 네. 그 발표를 대전에 돌아가서 발표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대전 중심 축 으로 하죠. 대전 역할론을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의 답이 있어요. 말씀의 답이 있어요. 뭐요? 대전의 핸디캡을 얘기를 했어요. 전체 충청권 중에 가장 밑에 서울과 남쪽에 멀다. 서울과 가장 멀다. 거기에 굉장히 맞아.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럼 서울과 가장 가까운 쪽은 충북이죠. 충북. 그래도 예. 천안이나 몇 군데 빼면 우리 충북도 위에 뭐 지금 제천도 고속철이 뚫려서 청량역까지 1시간 이내에 지금 주파하게 됐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예,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 부분에서 엮여 들어가면 우린 끼어 들어간 꼴밖에 안 이게 돼요. 맞아요. 지금 허태정 대전시장이 말하는 게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본인들이 대전이 중심 도시가 되고 나머지 세종은 행정 중심, 뭐 청주는 공업 중심, 뭐 천안은 뭐 상업 중심, 뭐 이것처럼 예. 주변부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마 대전의 의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충북이 여기 이제 모양새를 보면 끼어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충남이라는 서로의 지역적인 역사적 연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잘 뭉칠 수 있는데 충북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이. 이 범충남과 충북 간의 이해관계도 확연히 달라요. 사실 지금 범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KTX 분기점 조정 있잖아요. 그렇죠, 천안에서 그렇죠. 세종 거쳐 세종역 신설도 여기 이제 거론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대전으로 빠지는 노선 그것도 호남이 적극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서울에 저 경기북부에서 서울 통해서 그러네. 그냥 세종으로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잖아요. 예.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은 이 충남을 관통하는 그런 발전축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충북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요번에 합의에 4개 네. 지자체 합의에 거기에 참여한 거고 다만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참여하는 건 맞는데 다만 그런 의도는 우리 충북도민이나 청주 시민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아주 정확히 설명 주셨는데 이제 큰 어떤 그 대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인구 약 150만의 큰 도시와 청주 이런 이제 큰 도시 위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보면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맨날 우려했던 빨대 효과. 당장 여기서도 지금 광역 철도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GTX 그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에서 고향 킨텍스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고 하는 GTX 이런 것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생산적인 기능과 베드타운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상 이미 개념적으로 자리 잡혔는데 저희가 만약에 대전과에서 GTX를 할 때 맨날 걱정하는 그 빨대 효과. 우리 이 대형 할인 매장이 청주에 없는 거 우리 세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코 뭐뭐 네네네. 해서 가잖아요. 네, 네. 하듯이 그 빨대 효과.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낙수 효과. 이게 같이 광역권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떨어지는 어떤 낙수,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는 효과는 과연 대전 충청권의 낙수 효과가 클까? 전체 수도권 경기 다 하면서 하는 낙수 효과가 클까? 우린 냉철하게 판단해야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동상이몽이 아니라 지금 동상사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한 대로 묶여진다 그러면 대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의 의도나 세종시의 의도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보는 거예요? 아까 뭐 전문 용어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트로폴리탄처럼 중심 도시가 있고 나머지를 주변부로 만들고 싶은 게 아마 두 도시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충북지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청주시장은 또 어떻게 그래서 되는 지금 거고? 대전, 세종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단순한 이 행정 협의체가 아니라 행정 기구를 만들자, 기관을 만들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자치단체 행정 통합까지를 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충북에서 봤을 때 과히 그렇게 득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행정 통합까지 간다면 지난번 우리 청주 특례시 이런 논의에서도 기초적으로 다뤘지만 과연 우리가 결국은 인구수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력 규모가 크냐 작으냐로 가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겠죠. 이게 만약에 지금 대전이나 세종의 그 장기 구상처럼 만약에 이게 거대 도시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 거대 도시 시스템으로 간다거나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청주는 주변부로 밀릴 수밖에 없고 개발축도 그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죠. 뭐냐면
그 충남권을 가로지르는 그런 개발축이 구상되기 때문에 청주는 거기서 벗어나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겠죠. 그런 문제로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결코 유리한 장기 구상으로 본다면 유리한 축은 아니에요, 그게. 또 여기서 한 가지 할수록 좀 우울해집니다. 뭐 우울하자고 예. 하는 건 아니고 그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네. 여기 이제 뭐 광역철도망이다 뭐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네. 사실은 가장 근접해서 빨리 논의될 수 있는 게 이제 혁신도시 완성론이거든요. 혁신도시 완성론. 예, 세종 같은 경우 세종 신도시라 하면서 충남에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기존에 예, 그렇죠. 정부 공기업들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해서 세종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논의가 활발하게 돼서 내포 신도시 그다음에 충남 대전에 혁신 그 신도시 개발을 하고 정부 공기업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논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충북에는 12개 이상의 지금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에 있죠. 내려와 있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연구 기능이라든지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무슨 저 인재 개발원 뭐 이런 식의 저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혁신도시 완성론에서 보면 그 부분도 충북은 더 논의할 게 거의 충남, 없어요. 그렇죠. 충남에서는 혁신도시를 더 서쪽으로 가져가고 서해안 벨트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도 듣고 지금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충북에서는 득보다 실이 당장 아니 근데 여기 몇 안 낄 수는 보이는데 없어요. 안 끼면 범충남이 그렇게 추진할 거니까. 오히려 더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렇죠. 안 낄 수는 없어요. 아, 여기서의 핵심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이 국회 세종 이전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행정수도 완성론을 앞에 세우면서 이제 충청권 신 수도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수도권으로. 예. 그래서 안 끼면 우리가 낙오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면 배제를 하면 지금 국회 예정부지라고 해서 D일보가 이렇게 특종으로 보도도 했지만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충북도 같이 참여해서 가장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건 국회거든요. 아. 민원인들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국회 어떤 인원들이 지금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 상주 인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예. 그러면 우리가 오송역 주변의 세종과 접경 지역 발전 이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거기서 다 뒤처지게 되겠죠. 어차피 안 할 수 없으면 이왕 할 거면 좀 세게 더 적극적으로 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수도권 독주 막을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합의만 일단 4개 시도지사가 합의문에 서명만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뭐 찬반 여부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만 본다면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따진다면 하나의 대도시로 묶는 거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건데 네. 저는 이건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없다. 뭔가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면 뭔가 연고성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역사적 지역적 연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류도 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서울 경기를 자세히 보면 알아요. 뭐냐면 예. 수원의 주변에 여러 도시, 경기도는 엄청난 많은 도시가 있어요. 시가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서로 간에 묶지를 못해요. 왜? 서울하고는 묶여도 자체끼리는 서로 교류가 없어요. 아, 연결될 그렇기 때문에 수 있는 서울과 연결이 하나의 대도시권이지 네. 요 자체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도시끼리 연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청주나 대전하고 서울 관계가 이거와 비슷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전권, 충남권, 세종권이 묶어서 청주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특별자치단체 더 나아가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건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능성 저도 쉽지 않다.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아까 이제 관광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든지 뭐 전통시장 네트워크라든지 예를 네. 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볍게 먼저 해보는 거. 또 거꾸로 이제 바램을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그 아모레 서모 회장께서 저녁을 같이 하다가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보면 안 되고 메갈로폴리스 위주로 봐야 된다. 어허.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권, 나라 그러니까 뭐 권, 베이징 권. 나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하더니 실제로 그 뒤에 그 아모레가 맨 처음 중국을 진출한 게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광동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메갈로폴리스 단위로 공략을 해서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바램은 이런 충청권 그 광역 생활 행정
경제권이 이렇게 발달되면 좋겠죠. 희망은 하는데 여기 지금 거창하게 우리가 나열한 것처럼 예를 들어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도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모순이 많이 있어요. 광역철도망이 우리가 충청도만을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다 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냐. 예. 특히 재정 자립도들이 다 낮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과연 그런 개발을 하고 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가 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는. 과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돈까지 감안하면 정말 회의적이죠. 뭐 지금 신 교수님하고 저와 비슷한 의견인데 뭐냐면 예. 하나의 대도시로 묶으면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도시를 연결하는 메갈로폴리스 개념 같으면 괜찮아요. 당연히 그러면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교류도 많도록 해주면 그 전체가 발전하는 건 맞고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청사, 정부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오송역 있고 청주공항이 있고 예. 그다음에 소비도시라면 대전 사람들 기분 나빠할 건데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 교통망을 구성한다. 이것은 전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다만 하나로 뭉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주변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충남에서는 뭐 방송국이 지금 필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막 했었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 철도망 이런 거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었고, 뭐 세종은 지금 세종 나름대로,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난 잘 모르는 얘기인데 뭐 합의하는 거 사실은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네 개 걱정이. 자치단체장들의 속내가 그것이죠. 자신들의 각자의 지역의 지역적 현안을 최우선순위로 부각을 시키고 그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걸 메가시티로 좀 포장을 했을 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같은 서로 이구동성으로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의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요번에 봤잖아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다가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하고 엄청 지금 딱 쪼개졌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서로 도와주자라고 협의를 했지만은 사실상 앞으로 협의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종역 문제, 오송역 문제, 그다음에 경부선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툼이 있잖아요. 저쪽은 범충남권은 서쪽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당겨오고 싶기 때문에 계속 다툼은 요번에 신공항 문제처럼 다툼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그렇게 쉽게 종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겁니다. 앞부분에 이제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만은 호남은 호남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자꾸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 자칫하면 충청북도만 낙동강 오래될 수 있으니 이거 어떻게든 또 참여는 해야 되겠고. 우리는 수도권으로 참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부터요? 위로? 저는 항상 위로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철이 충북으로 오도록 하면 천안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수도권하고 전철로 연결되면서 예. 그것처럼 전철을 충북으로 당기면서 차라리 우리는 수도권으로 갈래, 경기권으로 갈래 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 충북을 위해서는 낫지 지금 않을까. 뭐 신수도권 충청도 광역 철도망 뭐 얘기 한참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버리고 우리는 저 서울로 붙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거 내비두고. 사실은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거는 우리 관심사보다는 사실은 세종과 대전의 관심사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건 네. 일단 떼놓은 이시종 지사가 당상이고. 요번에 아까 지하철 청주 시내의 지하철 만든다는 것처럼 억지로 우리를 거기다 우리 그 사업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같은 경우는 관심은 사실은 대전 충남이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뭐 실질적 방안이 딱 나왔네. 저쪽 철도망은 내비두면 우리가 떼놓은 당상처럼 먹으면 되고 저쪽 천안을 갖다 붙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인데 진짜 저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네.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네. 도지사 후보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게 더 저희가 여기 그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1위. 그래서 중국인 투자 1위가 3년 내리 지금 충북이거든요. 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뭐 땅값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좋은 쪽에 개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더 농담드리면 네. 아까 최 변호사께서 우리 수도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골프장들이 우리 음성 이쪽 저 진천 위쪽에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충주 위쪽에. 네. 서울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특소세가 팍 인하가 되니까 근데 실질 이동 거리는 거의 똑같단 말이죠. 저 경기도 이천 가나 여기 그렇죠. 장무원 그렇죠. 이쪽 충북 그 위쪽 북쪽을 가나 그래서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소세 인하 이런 혜택을 보면서 농담이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야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도지사 후보로도 뭐 거명이 되시고 아주 오늘 여러 가지 좋습니다. 실리를 찾아야 돼요. 충북에서의 실리를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런 실리들을 지역에서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요거
충청권 메가시티 이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뭐 멀리 이제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공동 용역을 해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우리 기존의 갈등을 겪어왔던 가장 첫 번째 현안들 오송역이다, KTX 세종역 신설이다 이런 거부터 잘 싸우지 않고 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수도권, 충청권 인접 지역 상생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정확한 합의가 되는 게 우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회 이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여당에서 발표를 하고 몇 개 상임위를 내려보내겠다 등등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에 과연 세종 혼자만 논의를 할 거냐, 인접 지역 같이 공동으로 세게 논의 참여해서 우리도 어떤 낙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실제 가시적으로 와 있는 것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교수님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하셨는데 지금 네 개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행정수도 이전이겠죠.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하고 뭐 이런 문제 연결되는 거지만은 네. 이것을 가장 먼저의 주제로다가 의제로다가 부각을 시켰을 때 거기에 반드시 전제 조건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오송역 문제하고 청정공항 문제 이거를 연계시켜야 되죠. 다시금 얘기할 수 없게 아주 쐐기를 딱 그렇죠. 잡아서. 이것이 전제되는 조건에서 이게 1순위다. 행정수도 발전이 1순위다라는 것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개 시도지사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지만 우선순위를 뭘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빠져 대체로는 있어서 공감을 맞아요. 해요. 행정수도로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주실 때는 조금 마음이 우울하더니 끝부분 되니까 좀 자꾸 또 뭐가 흥분이 되고 뭔 일이 지역에 또 생길까? 좋은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강론으로 가면 저희가 챙길 게 훨씬 또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까? 대청댐 우리 충북 분들은 거의 다 규제에 묶여 있고요. 그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이거나 체육적인 뭐 여러 그걸 향유하는 거는 저쪽 그렇죠. 대전 거의 다 대전 풀렸- 충남 거의 다 분들이란 풀렸어요. 말이죠. 그러네. 예를 들면 예, 그럼 예. 이쪽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든지. 그렇다면 지역의 리더분들께서 정치인들께서 또 행정가들께서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역을 확연히 살찌울 수 달라질 있는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겠다. 예, 지금 김태종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 자치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사실 얻을 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잘못하면 네. 잃기만 할 수도 있고 아. 실익을 못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한판에서도 열심히 지역분들 응원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항상 그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한 뭐 중국에서 이제 천초전국시 때 있었던 합종연행 합종연행 이런 말이 많이 듣던 있잖아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충청권 4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뭉쳤어요 또. 근데 사실은 그 내부 간에도 서로 이해타산이 달라요. 서로 막 이리저리 묶일 수 있지만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이익,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부산시청에 가면 네. 대한민국 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서 북쪽 남쪽 이렇게 그렇죠. 해서 대한민국 지도 우리 흔히 그리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에 가면 그걸 거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예. 우리가 보통은 수도권, 비수도권 우리가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네. 그 개념을 바꿔서 우리가 지방대, 비지방 이런 개념을 바꿔서 예. 이 합종연행이 정말 잘 돼서 충청권 신수도권 대 비신수도권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야 마음이죠. 누가 우선순위로 되고 뭐가 중심이 근데 되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이니까. 우리가 신수도권 중심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그냥 붙는 게 낫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 붙자. 아유,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속 시원한 얘기 좀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 빠지지 말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